청구인 대리인에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그 기피 신청 각하와 관련해서요. 그 과방위 청문회 회의록에 의하면 도 기피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소추 의결서 내지 준비 서면을 보면 기피 신청인은 박문진 이사 이 세 사람만 거론합니다. 이 사실관계를 좀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기피 신청을 했다면 기피 신청서도 증거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통위 회의 내용에 관한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그 방통위에서 보도 자료 또는 브리핑 자료로 이렇게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고 뭐 기자들한테도 배포하고 이걸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는데 그걸 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홈페이지에 있는 것 같던데요? 없던가요? 요청하신 그 내용하고는 좀 안 맞던가요? 안 맞아요. 우리는 쉽게 검색이 되었는데요. 예,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게 뭐 보도 자료라 가지고 뭐 공개 사실로도 뭐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록에 반영이 돼야 되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2024년 7월 31일 날 배포한 보도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24년 7월 31일 날 배포한 브리핑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를 증거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피청구인 대리인에게 묻겠습니다. 갑자 24호증 방통위 의사 일정에 보면 비공개로 기재되어 있거든요. 혹시 그 회의를 비공개로 하기로 하는 의결이 있었습니까? 의결? 확인해서 예, 의결이 있었다면 뭐 좀 증거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청구인, 피청구인의 변론과 관련한 재판관님들의 질문 하십시오. 예,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도 묻고 청구인에게도 묻겠습니다. 주제는 방통위원 구성에서 여권 우위는 법률로 강제되느냐. 두 번째, 방통위원은 언제까지 추천 임명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피청구인 측에 묻겠습니다. 법률이 방통위원 중 여권 3, 야권 2를 강제한다고 보십니까? 현재의 법 취지를 보면 합의제 행정기관인데 대통령이 2인, 국회가 3인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3인 중에 한 명은 대통령이 소속하였거나 하고 있는 정당, 2인은 야권에서 하는 것으로 보니까 행정부를 구성하는데 행정부를 프레임을 만드는 것은 국내 대표인 국회가 해야 되지만 그 인원을 구성하는 것은 집행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구정통부와 방송위원회를 합치면서 이러한 구도로 만들어 놨는데 만약에 현재와 같이 국회가 3인을 추천하지 않아서 2인으로만 구성된다면 이는 또 청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3인 이상이 되지 않으면 의결도 할 수 없다고 하면 이건 뭐 행정부를 구성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됨으로써 저는 3대 2의 비율이 최소한 되어야 집행부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방통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 방통위원 1기가 끝났습니다. 2기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권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2기 방통위원회 마지막 1년은 야권 우위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런 그럼 그 경우에 지금 피청구인 대리인 말씀에 의하면
여3, 야2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법에 정해진 임기를 포기하고 사퇴를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에는 정권이 바뀌었을 때 알박기 인사를 하는 것과 비슷하게 나가는 대통령이 임기제 기관장을 임명함으로써 대통령과 임기제 공무원 간의 임기가 엇갈리는 그런 문제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요. 정무직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개 정무직은 대통령 임기를 마치면 대체로 그 직을 종료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여기는 이의가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방통위원은 임기를 법에서 보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무직이지만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게 임기제 아닐까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재일 감사원장도 전임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지금도 근무하고 있다. 헌법상 임기나 법률상 임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런 의문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피청구인 측은 무조건 방통위원회 여3, 야2가 되어야 된다는 전제 위에서 모든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에 반해서 청구인 측에 물어보겠습니다. 방통위원 5명은 법률로 예정되어 있고 의무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방통위원을 2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최민희 위원이 국회 의결을 거쳐서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2023년 11월 7일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국회는 방통위원 3명을 추천해야 될 법률상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는 추천해야 될 걸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추천 안 하십니까? 저희 알기로는 여야 협의 과정에서 그것이 추천에 대한 합의가 안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합의가 안 되면 국회는 아무 결정을 안 합니까? 이제까지 안 했습니까? 이걸 이제 정치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문제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위원을 특별한 이유 없이 임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다수당이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예를 들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또는 이게 임명이 확실하게 보장될 것이냐에 대한 확신을 받지 못했다,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정치적인 이야기고 법률적 이야기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정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법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 청구인 측 이야기는 방통위원은 5명이 구성돼야 되고, 그런데 2명 체제하에서 왜 의결한 것 했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법을 위반했으니 파면을 하라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묻는 겁니다. 국회는 왜 방통위원을 추천 안 합니까? 제가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제가 지금 답변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건 법률 위반이 아닙니까? 변호사님. 예. 제가 얘기할까요? 이 방통위법을 만들 당시 제가 방송통신융합위원이었고 법안 소위 위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입법미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국회에서 추천하면 즉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최민희 위원을 추천을 했는데 실제로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적법하다, 위법한 것이 없다, 그런 것은, 그렇게 판결한 것은 즉시 임명해야 된다라는 취지일 텐데,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통해서 저희는 지연시킨다, 그걸 명분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최민희 의원이 계속 임명해달라라고 요청했는데 실제로 대통령은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본인이 사퇴를 했는데 다시 추천을 한들 대통령이 임명할까? 아마 이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저희 질문은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에게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국회에 질문하는 겁니다. 따라서 국회를 구성하는 교섭단체 중에 일부가 어떤 견해를 가지는가를 묻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 점을 좀 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예, 청구인 쪽에서 최민희 위원에 대해서 국회가 추천한 최민희 위원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따라서 국회가 추천을 해도 대통령이 임명할지 여부를 확실히 모르는 상황에서 추천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진숙은 국민의힘에서 2023년 8월 21일자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본회의 표결에 관한 권한은 다수당인 민주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임위원으로서 본회의 추천 의결될 시일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 기다리는 시기 도중에 11월에 최민희 비추천자가 국회 출마를 위해서 사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3년 11월 이전까지는 민주당의 주장이 어느 정도는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이지만 2023년 11월 이후에는 국회가 왜냐하면 국민의힘 추천 1명, 민주당 추천권 2명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2023년 11월 이후에는 그건 국회 합의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2명 추천하고 국민의힘이 1명 추천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주장은 2023년 11월 이후에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는 국회가 끝나는 21대 국회가 끝나는 5월에 제 비추천자로서의 권한을 상실하였고 그 이후에 상임위원장으로 대통령 임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청구인 주장과 관련해서 적어도 2023년 11월 이후에는 국회가 3명을 마땅히 추천을 하고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이진숙과 함께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해서 본회의에 올려서 의결을 했다면 5인 체제가 완성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하시죠. 국회가 최민희 후보 퇴임한 이후에 국회가 추가로 후임을 선임하지 않는 것은 그에 앞서서 대통령의 임명권 남용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행정과 입법은 서로 견제와 균형에 의해서 협치에 의해서 서로 존중하면서 임명권이 발생해야 되는데 애초부터 최민희 방통위원장 그러니까 법은 대통령이 두 사람을 지명하고 3위는 국회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추천을 받았으면 그에 대해서 임명을 해야 되는데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동관 체제, 김홍일 체제 계속 2인 체제로 위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 중요한 심의를 하고 있는 심의기구 방송통신심의위원을 대통령이 2사람 해촉시키고 대통령 지명하면서 국회에서 추천한 2사람에 대해서는 올해 6월 말까지 끝까지 임명을 안 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요. 그렇다면은 그 임명권 남용에 대해서 국회에 어느 정도 사과라든지
나름의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협치를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 행정과 입법이 서로 간에 위법하지만 그거는 이제 고도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견제와 균형 그런 원리로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방금 전에 피청구인 측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사위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법률적 주장이 아니라 이제 정치적 주장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 법사위에서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를 합니다. 그럼 그런 조사 청문회를 왜 하냐? 그냥 탄핵해버리면 되지. 또 이렇게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도 합니다. 그래서 주장과 주장이 법률적인 강제력,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정권이 교체가 되면 야당과 여당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통위원 임기를 마치는 그 위원회, 당시 추천될 당시에 여야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천권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여당일 때 여당이 추천한 사람, 아니다, 소속 정당으로 봐야 된다, 아니면 여당, 야당으로 봐야 된다,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 추천이 차일피일 미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에 속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방통위 추천 책임자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최민희 방통위원을 국회에 추천했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걸 법제처에서 시간을 끌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임명했다면 그 후속 인사도 탄력을 받아서 추천되고 임명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인 체제가 유지되었던 것이 국회가 추천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주장도 일면 일리 있는 주장일 수 있으나, 그것보다는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책임이 훨씬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